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요. 해석이 어려운 사과의 배경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사과를 했는데요. 류호정 장혜영 의원이 이 박원순 시장 조문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유족과 시민들이 상처를 받았다면 사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이걸 두고 또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논란이요? 이게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백기투항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 건데요. 이 피해자가 뭔가 이렇게 좀 국민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이 절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어떤 여론의 압력 이런 것들에 이제 좀 입장을 바꿨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미래통합당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 당원들의 탈당을 핑계로 여당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러면서 초선들의 어떤 올바른 용기를 사과를 통해서 잘못으로 전락시킨 행동이다. 뭐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다는 거죠. 정확히 심상정 대표의 사과를 좀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정의당이 지금 정확한 입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박원순 시장에 대한 추모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대는 양립 가능하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심상정 대표의 사과도 이 조문을 거부한 것 자체를 사과하는 게 아니라 이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뭔가 감정이 상한 유족들이라든지 뭐 이런 시민들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뭐 이 점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이 뭔가 두 의원들의 조문 거부로 인해서 당내외에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보니 이거는 좀 종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낸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예. 하지만 이 내용을 직관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정치적 행보인 거죠. 뭐 혹시 이 사과를 두고 당내에서도 논란이 있나요? 지금 정의당은 총선 이후에 혁신위원회를 꾸려서 당의 정체성을 뭔가 새롭게 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조문 거부 입장을 밝히니 장혜영 의원이 바로 또 혁신위원장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혁신위원들이 소셜미디어라든지 뭐 이런 통로에서 이 심상정 대표 사과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메시지를 남기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이 당원 게시판이 있는데 여기도 심상정 대표의 이런 사과가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는 글들이 쭉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문 거부를 비판하면서 탈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그분들을 의식해서 사과를 하니까 또 그걸 비난하고 그렇죠. 그 결과적으로 이게 개도 구록도 다 잃는 상황 아니냐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게 애초에 의원 수가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상정 대표를 비롯해서 어떤 지도급 인사들은 조문을 하고 상대적으로 젊은 두 의원들은 조문을 거부하고 이렇게 상반된 행보부터가 문제였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의원들끼리 좀 과거 경험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대응의 온도차가 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경험의 차이라는 게 뭐죠? 이 심상정 대표라든지 이런 인사들은 과거부터 시민사회운동과 적극적으로 교류를 해오면서 박원순 시장과 적지 않은 그런 경험들을 공유를 해왔거든요. 반면 장혜영 의원, 류호정 의원 두 명의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이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 이제 사회운동에 좀 진출한 이런 세대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접점이 이제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조문을 가는 사람과 이걸 거부하는 사람의 또 차이로 나타난 측면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겁니다. 네. 아니 개인의 입장은 다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이 일사불란하게 조문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간 의원도 있고 안 간 의원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미래통합당도 뭐 조문은 공식적으로 안 가는 건데 사실 네. 조문 간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좀 의원 규모가 크고 여러 명이 있으면 이제 이런 논란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당의 공식 방침이 뭔가가 있고 그러면 일부 의원들이 조문을 했다. 이것은 이제 공식 방침에 따르지 않았지만 개인적 차원으로 조문을 갔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는 건데 예. 정의당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조문의 경우도 사실 당의 공식적인 방침이 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차이가 또 당 조직과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박원순 시장을 뭔가 이제 진보의 자산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온정적인 태도를 당이 보여주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제기된 어떤 젠더 이슈나 이런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좀 젊은 세대들은 뭔가 당이 좀 더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 이러다 보니까 정의당이 조직적인 입장을 분명히 결정하기는 어려운 구조였다라는 겁니다. 이 사안이 당의 조직적 입장을 분명히 결정해야 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아마 입장이 다를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민주당 이중대 논란하고 이게 다 연결되니까 더 증폭되는 거죠. 그렇죠. 언론도 이제 그런 얘기로 많이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민주당 이중대 이게 이제 또 정의당의 고질적 논란거리죠. 지난 총선 이후에 이제는 민주당 이중대 소리는 그만 듣자 뭐 이런 문제의식을 나누는 이런 과정도 있었는데 이 정의당은 아무래도 과거에 이제 좀 이 유시민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만든 국민참여당과 이 진보정당들 일부가 합친 그런 세력을 뿌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당의 우호적인 당원들이 또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상대적으로 좀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온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탈당 논란은 이런 측면이 반영된 그런 거였거든요. 예. 그런데 또 심상정 대표 사과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이 논란은 좀 이런 어떤 정파적, 정치적 입장 차이 이상의 어떤 맥락도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맥락이 뭐예요? 이 과거에는 시민사회 운동이 기성정치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의 입장을 좀 대변한다. 이런 구도가 비교적 분명했는데 시민사회 운동의 일부가 기성정치에 참여를 하고 또 일부가 정치 세력화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구도가 좀 허물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사회 운동과 진보 정치가 어떤 새로운 사회적 갈등의 주체들을 더 이상 포괄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 사건을 둘러싼 진보 정치 내부의 어떤 상반된 반응들 이 근원이 이제 여기에 있다. 이제 이런 진단입니다. 뭐 20, 30대 여성 지지율 이런 거요? 이게 여론조사로 본다면 그런 수치로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언론이 지금 많이 하는 얘기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여성주의에 친화적인 태도를 지난 대선에서 표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기대감을 갖고 젊은 여성들이 이 정권을 상당히 지지한다.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 사태로 이 계층에서 이제 지지층이 좀 유실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보면 장혜영, 류호정 의원의 이런 행동은 진보정당이 이런 새로운 어떤 갈등 주체들 역시 대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심상정 대표가 지금 사과를 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는 기성 세력이 된 과거의 시민사회 운동이 그걸 가로막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구도가 된 건데요. 그럼 이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지금 소외되고 있다는 감각을 갖고 있는 젊은 여성 유권자들은 갈 데가 없어지는 상황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젊은 여성 유권자들이 보수 쪽으로 가나요? 그렇다고? 지금 그렇게 보기도 어려운 것이 최근에 미래통합당이 박원순 시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뭔가 이제 친여성주의적 행보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를 확보하기까지는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의 젊은 세대가 미래통합당의 이런 모습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효과를 강화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뭐 채용사 발언 이런 건데요. 이게 진상규명의 중요성을 말하려고 한 것이지만 쓰는 용어가 이래서 이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미래통합당 소속이 아니다라고 하기도 뭐한 게 언젠가 복당이 된다는 거 이건 누구도 지금 부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배현진 의원이 박주신 씨의 병역 의혹을 재론한 것도 마이너스 요인인 건데 예. 이게 결국 미래통합당의 최근 이런 행보가 성인지적 감수성을 키운 결과다라기보다는 정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만한 대목이라는 거죠. 아무튼 정의당 내부 논란을 거쳐서 진보의 변화 어떻게 전망해야 돼요? 이게 결국 이 정권 들어서 계속 이런 변화를 요구받는 이런 입장에 놓여 있는 게 정의당의 운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화하고 있는 모습은 사실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한 것도 사실인 것이죠. 뭐 옛날에 낡은 것은 사라져가는데 새로운 게 없는 게 위기다 이런 말도 많이들 얘기를 했었는데요. 변해야 될 때 변해야 위기 극복이 가능한데 지금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아직도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김민하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